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대한 민사 형사 재판이 그 결과를 냈습니다. 저희 로컴 스토리에서는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교수의 형사법정 최후 진술서를 거의 전문에 걸쳐서 게재했습니다. 워낙 길어서 두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가 무죄였으며 아울러 앞서 있었던 민사소송에서는 박유하 교수가 패소했음을 알렸습니다. 즉, 위안부 할머니들을 명예훼손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결과가 엇갈렸던 것입니다. 언론들은 재판부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판사들의 주관이 개입되어 둘 중 하나의 재판은 분명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같은 모순된 판결이 명예훼손의 법적 처리가 앞으로 나아갈 큰 틀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되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박유하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롯된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시각 자체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박유하 교수가 비판한 전시하의 성노예란 개념이 아군과 적군이 대치하는 전쟁 상태에서 발생한 성노예가 아니란 점에서 저는 잘못된 이해의 결과라고 봅니다. 아니, 일본 우익의 의도대로 끌려간 결과 또는 일본 우익의 주장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별적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한국인 위안부가 군인이나 군속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쉽게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 여성들이 위안부가 된 경로의 다양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박유하 교수가 주장하는 대로 모든 위안부 할머님들이 군인이나 군속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반대로 일본 우익이 주장하는 대로 모두 경제적인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하의 성노예 또는 전시하의 집단 성폭력이란 개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선 한반도가 전시 상태였냐에 대한 의문 때문이고,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처럼 전시 상태에서 적군 지역이나 일본군 주둔지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간 상황 논리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명 식민지인 한반도 자체는 완전한 전시 상태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전쟁터에서 발생하는 강제적인 성폭력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시하라는 개념의 명확성이 결여됐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위안부들은 식민지 백성이란 이유에서, 또 가난한 집 아이들이란 이유에서, 그리고 여성이란 이유에서 이렇게 모두가 한꺼번에 겹쳐진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형성된 인권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매춘에도 강제성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위안부의 강제성을 설명하는 그 정점에는, 그 꼭대기에는 국가, 즉 조선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가 일본 육군의 주둔지 정부였기 때문에, 즉 점령 정부였기 때문에 그 강제성은 군정이란, 군사 정권이란 특수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위안부는 일본군이 차출한 군사 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단지 가난한 집의 딸들이 징집하기 쉬웠기 때문에 집중되었으며, 따라서 군수 물자와 같아서 아예 인권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일본군은 군수 물자를 현지에서 버르듯이 그야말로 처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유하 교수가 말하는 동지적 연민은 설사 개별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보편적인 현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인 일본군이 군수물자에 불과한 위안부에게 연민이나 동지감 같은 감정을 느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나 이 같은 시각에서는 군이나 헌병 또는 경찰이 일일이 강제성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일제 군사 강점의 최정점인 식민지 정부가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또한 군정 치하에서는 개인의 인권보다 군대의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성에 의해 군수 물자에 불과한 위안부를 동원하도록 명령하고 집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전시아의 성노예란 서양의 페미니즘 학자들의 개념을 빌려와 충분히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위안부 관련 연구자들의 분발이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물론 일본의 군수물자 개념이란 저의 주장도 다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학문적 연구 성과가 없이 감정과 논리만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다가는 결국 엄청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에 못지않게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역사 연구의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